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을 했었죠. 2020년 거대한 버블이 온다. 그 방송을 보고 버블은 반드시 꺼지니까 다 대피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거대한 버블이 올 수도 있으니 제가 사실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그쪽 방향에 돈이 몰리는 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잠복 근무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송 두 번째, 2020년 그 거대한 버블은 테크 버블이다. 테크 버블에서 당신은 어떻게 투자를 하며 해야 할 것이며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방송합니다. 끝까지, 약간 좀 길 수 있지만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 감히 말씀드리지만 큰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대한 버블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 보셨나요? 저는 한번 당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기를 당했는지 한심하지만 그 시점에는 그걸 쉽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기꾼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수법을 의심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그 의심만 확인시켜주면 반대로 완전히 사기꾼에 대한 지지자, 광신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폰지 사기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과도한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몇 달 동안 그 수익을 실현시켜 줍니다. 꼬박꼬박 통장에 꽂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안심하게 되고요. 더 많은 돈을 가져오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그 사기꾼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 의심하는 사람은 오히려 확인을 시켜주면서 사기치기가 더 쉽다.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뒤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원래 버블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는 이미 본성으로서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죠. 그래서 인간은 탐욕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탐욕이 본격적으로 심하게 될 때 인내심을 부족하게 만들고요. 기억력을 마비시킵니다. 즉, 아무 쓸모없는 물건들이 옆에서 거래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걸 무시하던 인간도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못 사게 되면 내일은 더 오를 텐데, 지금 못 사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꼭지에 동참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속일 때는 그냥 거래 가격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올릴 때 아주 편하게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버블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누구나 좋아합니다. 표를 원하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광고를 원하는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버블에 참여할 때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버블은 반드시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생각에 모든 것을 뒤로 밀리게 되고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무너지기 전에 나만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버블에 있어서 정말 뒤통수를 강하게 맞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가 참여하는 사람이고요. 그나마 안전하게 수익을 관리하고 실현하는 사람은 누구냐? 미리
그 섹터에 들어가서 잠복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와 같이 잠복 근무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죠. 버블의 형성 과정. 버블은 오랜 시간 기초를 다집니다. 먼저 맨 첫 번째 단계에는 스마트 머니들이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요. 그 스마트 머니들이 투자한 이후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부터 버블 논쟁이 나오는데요. 버블 논쟁에서 사람들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빨간 박스처럼 본격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인내심이 흔들리고 개인은 그 마지막 단계에서 달려들며 항상 속된 말로 개털이 되곤 합니다. 이런 과정은요, 지난 2000년 나스닥 버블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화살표, 저렇게 버블 논쟁이 한창일 때, 기관 투자가가 막바지에 투자하게 될 때는 버블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화살표처럼 밑으로 폭락합니다. 한 번은. 그러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제 그 의심을 거둘 만한 일들을 찾고 저렇게 붉은 박스처럼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빵 터져버리는 거죠. 이게 나스닥 버블만 이러냐? 당연히 모든 버블에서 동일하게 저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주택 버블이 붕괴된 적이 있었죠. 그 주택 버블만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나온 것 같지만 가격 지표를 보시면 나스닥 차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택은 절대 투기하는 대상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지만 저렇게 빨간 박스처럼 본격적으로 가격이 뛰기 시작하면 비관론자들은 주택을 외면하던 사람들은 의심을 버리게 되고 이제 환상과 돈을 벌자라는 탐욕에 빠져서 동참하게 되죠.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 꽝 하고 터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직 나스닥은 저렇게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버블 논쟁이 시작될 단계에 있으니 우리 같이 잠복 근무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도대체 왜 어떤 분야에서 테크 버블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수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토요일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나스닥 증시 버블론이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투자를 안 해봤거나 투자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버블론이 나오면 무서워서 도망가지요. 그런데 나름 투자에 자신 있고 실패를 최소화해봤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버블론이 등장해야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나스닥 하면 거대 기술 기업이 나스닥을 이끌고 있죠. 애플, 인텔은 아닙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마가로 표셔야 되는 이런 기업들이 대단히 크게 가격이 상승하고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등장한 버블론은 이런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의심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기꾼은 의심하는 사람을 타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확신으로 증명해 주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해야 확신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에서 먼저 서두를 꺼냈던 겁니다. 토요일 블룸버그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If this is a tech bubble in stock, 즉 나스닥의 버블이라면 is the expansionary phase. 이제 버블이 확장되는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수와 S&P 지수를 2000년 나스닥 버블과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면서 버블론이다 아니다를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심만 넘어서면 됩니다. 버블이 아니구나 라고
버블이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버블이 아닌가 보다 라고 확신만 바꿔줘 버리면 버블이 본격적으로 생성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사, 블룸버그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 지금 보시는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스닥 100 지수와 S&P 500 지수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지난 2000년 버블에는 나스닥 지수가 S&P 500 지수보다 약 3.2배 정도 지수 포인트가 높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약 2,700까지 올라왔어요. 지난 2000년 나스닥 버블 붕괴 후 1대1, 지수 크기만 1대1이었었는데 현재 나스닥 지수가 8,000이 넘었죠. 그리고 S&P 500은 약 3,000이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2.7배 정도 됩니다. 즉 저것만 볼 때 S&P 500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나스닥 100 지수만 저렇게 올랐으니 버블이 가까이 온 거 아니냐, 2000년 피크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택 버블 기억하시고 나스닥 버블 기억하시죠. 버블이다 라고 말할 수 하려면 지금 2000년 나스닥 버블 저 그래프 약 60도 이상의 그래프처럼 나와야 되지만 현재 나오고 있지 않죠. 왜? 아직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들이 아직도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했던 말,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가격 상승, 즉 나스닥 지수가 본격적으로 더 심하게 빠르게 올라버리면 개인은 인내심을 포기하고 언제 내가 버블이었느냐라고 논쟁을 했느냐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마지막에 끝내 매수에 동참하게 됩니다. 즉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개인들을 끌어들여서 확실하게 양털을 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블룸버그 기사에서 앞에 단순히 지수만 봐서 과거 2000년처럼 그런 버블의 어프로칭, 다가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게 뭐냐면, 그림에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검정색은 나스닥 프로핏 as of S&P 500입니다. 즉 나스닥 전체 기업의 수익성을 S&P 500 기업의 비율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왼쪽 검정색은 인컴 수익이고요. 붉은색은 마켓캡의 비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수익은 단순히 S&P 500의 7%밖에 되지 않았어요. 2000년도에. 그런데 마켓캡은 S&P 500의 44%까지 차지했었다는 거죠. 즉 수익은 7인데 마켓캡은 44, 시가총액은 44, 완전 버블이었죠. 그런데 2019년 현재는 어떻게 되냐, 수익은 S&P 500의 29까지 올라와서 7에서 29로 올라왔는데 마켓캡은 과거 44가 아니라 현재 S&P 500의 36%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2000년처럼 무식하게 올랐던 그런 테크 버블은 아니다, 나스닥 버블은 아니다 라고 이 수익과 마켓캡의 지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휴먼 인디케이터 지표로 어떤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시장 참가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전통적인 경제적 해자, 경제적 장벽이 있는 기업만 투자하는 오로지 가치 투자의 현인인 워런 버핏이 기다리다 드디어 아마존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인데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워런 버핏, I was an idiot for not buying Amazon shares sooner. 좀 더 일찍 아마존 주식을 사지 않았던 나는 바보였어 라고 하면서 오늘에서야 아마존 주식을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워런 버핏 개인이 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버크셔 해스웨이, 워런 버핏이 대주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 차원에서 산 것이지만 이 기사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changing of the guard. 즉 테크 버블, 테크 기업, 거대 기업에 이렇게 빠르게 수익성이나 매출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인 투자 방법을 고수하기만 하면 워런 버핏이 이제 더 많은 수익을 과거처럼 그 영광을 재현하기 힘들다. 이미 작년에 워런 버핏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미 88세, 88세의 나이일 수도 있고 이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너무 늦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들의 생각이 이제는 the beginning of the change, 변화가 시작되는 흐름일 수도 있다. 즉 버핏의 영향력이 나스닥이 반드시 버블만은 아니구나. 버핏마저 사는데 앞서서 수익성까지 높아지고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오로지 1등만 살아남는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을 볼 때 앞으로 거대 기업이 더 많은 이익, 더 매출이 확실한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의심을 하나씩 확신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존 주식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라면 과연 살 수가 있었을까?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아마존 주가의 월간 차트입니다. 2005년 7월 아마존 주가는 37달러였습니다. 14년이 지난 현재는 금요일 종가로 주당 1962달러입니다. 즉 현재 환율로 4만원 하던 주식이 지금 230만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주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지금까지 저 주식 아마존은 버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저 가격에 투자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너무 늦게 샀다 하면서 아마존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버핏의 매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저런 기업은 더 많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매수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과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술주 그러면 빵이었습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트위터 이런 회사들이었는데 이제는 시총 1조 클럽이 달성되면서 마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구글은 아직 시총이 1조 달러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 기업 진짜 꿈의 숫자라고 하는 1조 달러 시가총액 클럽이 나스닥에서 무려 애플, MS, 아마존 3개가 나왔답니다. 4월 24일 그로 9,800억, 9,500억, 9,420억 달러 시가총액인데요. 이미 5월 달에 저 3개 기업은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GDP가 약 1.6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제 두 곳, 애플과 아마존 두 곳만 합쳐도 한국의 GDP를 넘어버린다는 사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시장 장악력,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 앞으로 발전성까지 어쩌면 한국 경제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기술, 나스닥을 주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미소는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 차량이 나옴으로써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면 지금의 나스닥에 기름을 부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조차도 버핏처럼 후회를 하면 늦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는 자율주행 차량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택시 서비스,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의심은 곧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서야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걸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하게 될 텐데 그러면 늦습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자율주행 차량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내년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을 미리 선점하고 잠복 근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계별 자율주행은 크게 5단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4단계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4단계가 뭐냐면 100%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모든 곳이 아니라 특정한 운전 상황이 되는 거. 가령 예를 들면 고속도로나 뭐 스마트 시티가 구성되어 있거나 5G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특정한 지역에서는 인간이 전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100%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4단계가 그런 단계고 이런 단계는 이미 구글의 웨이모가 미국의 특정 도시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 택시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웨이모가 자율주행 차량 생산을 직접 이미 하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해버렸고요. 그 공장의 완공이 2020년 하반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면 이제 공유업체, 차량 공유업체, 우버나 리프트 이런 데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웨이모는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구글의 자회사죠. 2007년부터 자율주행 차량을 연구했고 2009년에 본격적으로 웨이모라는 회사가 나와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끌고 있는데요. 올해 12월에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애리조나에서는 이미 무인 택시 서비스를 특정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공장 설립을 선언을 했고 이 공장이 완공되는 게 내년 하반기다. 내년 하반기에는 레벨 4 고속도로나 특정 스마트 시티에서 사람이 없이 운전하게 되는 우버 택시, 리프트 택시를 여러분이 직접 현실에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또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프트와 우버입니다.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양대 산맥이죠. 우버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리프트입니다. 리프트는 지난 4월 기업을 공개했습니다. IPO를 한 거죠. 그래서 2조 3천억치 신주를 발행했고 시가총액은 26조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5월 11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IPO가 예정되어 있는 게 우버입니다. 우버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듯이 세계 최고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들 두 개사가 뜬금없이 4월과 5월에 연속해서 기업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필요해서죠. 돈이 왜 필요하느냐? 내년에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웨이모에서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버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버에서 가장 많이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운전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인건비가 없이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간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년에 이미 웨이모는 2만 대 제기어와 함께 2만 대 자율주행 완성차를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지들은 우버나 리프트는 빨리 기업 공개를 통해서 그런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에 들어갈 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리프트, 우버의 IPO를 여러분이 구경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죠. 웨이모는 자율주행차 생산 공장을 작년 12월에 선언을 했고 본격적으로 하반기면 공장이 설립된다.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차량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에 맞서 테슬라도
2020년 2분기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미 구글 웨이모가 작년 12월부터 미국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차량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차량이 수만 대씩 쏟아진다. 그러면 내 눈앞에 자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순식간에 많은 돈이 몰려서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한 달쯤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5G 이니셔티브를 선언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왜 그랬냐 그러면,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에 어느 정도 뒤지고 있다고 이미 인정을 하는 뉴스인데요. 중국에 뒤지고 있는 5G 기술에서 미국 기업이 주도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도와주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게 이니셔티브인데요.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5G를 꺼낸 건 아니고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 없이 제대로 높은 속도로 가려면 결국 인간의 뇌 반응 속도와 같은, 그 다음에 그게 위치나 터널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G 네트워크가 깔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G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이 미국도 안타깝지만 현재 화웨이에 좀 밀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완벽한 증거는 없지만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화웨이를 때리고 있고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독려를 하는 거죠. 5G 이니셔티브를 해야 된다. 왜? 자율주행 차량이 지금 곧 1년이면 양산되니까. 만약에 자율주행 차량이 나왔는데 인프라를 구축할 5G 기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화웨이 기술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쪽 분야에 버블이 만들어져서 많은 기업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자체 돈을 넣을 수 있지만 미국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기업 스스로 가야 된단 말이죠. 기업 스스로 가려면 결국 독려해야죠, 정치인들이. 그리고 그쪽 버블을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자율주행 차량에 목을 매느냐?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저런 자율주행 차량 관련한 산업에서 시장 규모가 2014년 0이라고 할 때 2030년까지 무려 9배, 10배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커지는 섹터에 어디가 커지나 봤더니 자율주행 차량은 카메이커 프라핏은 거의 없습니다. 완성차 업체로서는 돈 벌 일이 거의 없고요.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버냐? 검정색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왜? 자율주행 차량은 전기차 기반이고요. 전기차 위에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모듈화, 레고 블럭처럼 끼게 되고, 그걸 무엇로 통제하느냐? 소프트웨어가 통제하죠. 대표적으로 결국 차량이 컴퓨터가 되고, 컴퓨터에 곧 OS가 저 시장을 장악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저 시장에 상당히 많은 공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양히 소프트웨어는 그런 OS,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까지 포괄하는 소프트웨어일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것은 가운데 컴퓨터 하드웨어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뭐겠습니까? 예, 반도체입니다. 칩입니다. 반도체가 수백 개씩, 수백 달러씩 차에 들어가야 인공지능이 돼서 그게 자율주행으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회사들은 카메이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컴퓨터 하드웨어인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셨죠? 저렇게 넓은 시장이 형성되니 미국 경제가 그나마 불황론쟁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특히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저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면 현명한 투자자가 우리는 되어야 하잖아요. 제 방송은 제가 끊임없이 꿈꾸는 게 그거죠.
유튜브의 경제 유튜브 대세는 99.9% 비관론이고 망한답니다. 하지만 저는 망할 때 망하더라도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98년, 2008년에 망했다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괜히 그때 잘못 처신한 사람만 돈을 다 잃었고요. 제대로 투자하신 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자는 미래의 기술 흐름, 어차피 돈은 기술은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니 그런 기업에 돈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 기업을 미리 예상하고 버블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잠복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잠복 근무를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검증 등 기술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죠. 오르지 않을 때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업체거리다. 엔비디아, 인텔, 삼성전자. 안타깝지만 대부분이 현재는 미국 기업이죠.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인덱스도, 왜? 나스닥은 코스닥과 거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인덱스도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안정적이거나 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투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숨은 강자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요, Tops in Self-Driving Car Patents입니다. 즉, 자율주행 차량의 특허 기술을 유럽 페이턴트 오피스, 유로 지역 특허청에 가장 많이 출연한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반도체 만들다가 자율주행 차량 어떻게 저렇게 특허가 많느냐? 예, 2006년에요. 삼성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하만 아시죠? 독일의 스피커 업체 유명한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하만을 단순히 스피커 만들려고 인수했던 게 아니라 당시 독일 기업 하만은 셀프 드라이빙, 즉 자율주행 차량의 상당한 기술력,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율주행 차량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도체와 함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수했고, 그로 인해서 현재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1년부터 현재 2017년까지 봐도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하면 대당 $500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자율주행 특허 기술까지 삼성전자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주목해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2000년 나스닥 버블의 차트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저 빨간 박스처럼 기울기 45도, 60도 이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셔야 저 시기에 있어야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데 저 시기에 참여하면 대부분 물리게 됩니다. 어디에서 참여해야 되냐? 저 화살표 두 개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저 밑에 화살표 시점이든 위에 화살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될 주요 재료인 자율주행 차량 기술이 본격화되면 저렇게 급등할 수 있으니 미리 그런 좋은 기업, 나스닥 인덱스나 코스닥 인덱스든 아니면 여러분이 검색해서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술 회사든 미리 들어가서 참복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가장 늦게 오르는 임금, 그 다음에 무리해서 비트코인 같은 거 사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900년 오로지 말과 우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에 자동차를 봤던 느낌이나 저렇게 우웨이모에 택시가 왔는데 사람이 없는데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대변혁이고 혁신기업의 놀라운 혁신, 확신이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 될 거라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때서 움직이면 늦습니다. 미리미리 잠복 근무하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거대한 배불 마지막 편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아닙니다. 저는 또 목요일에 뵙겠네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